안녕하십니까? 자, 저출산 테마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 제가 꿈비 올려드린 바가 있죠. 꿈비. 자, 13,000원 돌파 유력하다. 근데 뭐 바로 돌파해버렸네요. 오늘 역시나 이 현상을 좀 갖고. 자, 에르코스. 자, 이건 신규 상장주라 또 저항도 적죠. 이 종목도 뭐 큰 종목은 아닙니다. 자, 금요일 날 상한가 갔었고 역시나 오늘도 이 현상이 좀 같습니다. 자, 제로투세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죠. 전통의 강호 아가방 컴퍼니 오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가방 컴퍼니가 NXT 시장에서 오늘 찬스가 있었어요. 6,300원. 제가 7,000원 밑에 6,300원 사이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좀 자리가 왔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장주였어요. 그때 자 보시면 여기 파형이죠. 자, 22,000원까지도 이게 2,000원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아마. 1,300원이었네요. 근데 이제 테마는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1,800원, 한 2,000원 정도에서 역시나 출발했고, 엄청난 슈팅이 나왔죠. 10배 이상의 슈팅이 나오고, 뭐 당연히 당선되면 끝이죠. 그리고 당선되고 이제 폭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6월 3일로 거의. 그래서 내일 발표한다고 하네요. 내일은 아니더라도 뭐 조만간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일 되겠네요. 내일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안건이 나와서 될 것이다. 그래서 6월 3일 날 일단은 조기 대선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관련주들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자리 관련주들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제 저출산 테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출산 테마는 출산 장려 테마라고도 하죠.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하죠. 우리나라 일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저는 공약을 뭐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키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약간 대선 때는 특히나 좀 뭐 뻥카가 심하죠. 그러니까 일단 지르고 보는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뭐 저는 좀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그렇고 뭐 저출산도 그렇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정책만 딱 한다고 이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뭐 일자리 관련주는 진짜 돈으로 때리면 되는데 이게 저출산 정책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 물론 뭐 아기 낳으면 10억씩 주겠다 그러면 뭐 되겠죠. 하지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주어진 예산 안에서 뭐 잘 도둑여서 해야 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저는 좀 그런 거 있어요.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이 약간 결혼을 좀 이제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다 보니까 뭐 또 애도 안 낳고 근데 그건 지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워낙 교육비도 많이 들고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워낙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일단은 관건이죠. 그건 해야 될 건 누가 해야 돼요? 정치인의 몫이에요. 정치인들은 폼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에 뭐 탄핵도 이제 전 대통령 탄핵도 당하고 뭐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그분도 지금 뭐 사법 리스크에 온갖 그렇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안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정책은 정책주일 뿐이에요. 어쨌든 이게 실현되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얘네가 그걸로 수혜를 입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출산 정책이 되면 아가방 컴퍼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기존의 강자 아가방 컴퍼니도 깨어났다. 근데 상한가는 못 가죠. 금요일도 보시면 탄핵 시점에서 불안불안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1시였잖아요. 자, 11시에 되냐 안 되냐 뭐 이러다가 올라는 왔어요. 결국. 근데 윗꼬리도 분명히 있었죠. 딱 보시면 월요일 날 윗꼬리도 있어요. 자, 이제 11시에 탄핵되고는 올라는 왔습니다만 추가 상승을 못했죠. 그리고 윗골 있고 오늘도 NXT 시장에서 초반에 좀 불안해서 출발했죠. 약간 하락도 하다가 갑자기 또 급등하고 그리고 지금은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거. 자, 시점을 보시면 에르코스가 그냥 초반 30분에 상한가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꿈비도 초반 30분에 찍긴 했으나 풀렸다 들어갔다를 하고 있죠. 자, 이렇다는 건 꿈비는 살짝 좀 불안정하죠. 지금 풀려서 윗꼬리가 있고 그래서 에르코스가 일단 대장이라고 좀 봐야 되겠어요. 근데 대장이긴 하지만 얘는 일단은 가볍고
그리고 이전 고가가 일단은 신규 상장주라 이전 고가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제가 볼 때는 꿈비가 더 좋을 수도 물론 있어요. 얘도 가볍잖아요. 자, 어제 상한가 가서 이제 전일 시가총액이 1200억이 됐어요. 물론 아가방도 뭐 초대형주 이런 건 아니에요. 얘도 이제 2200억 정도인데 아가방이 그래도 전통의 무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면 이번에 대선이 짧잖아요. 이 2달 안에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 2달도 이제 안 남았어요. 6월 3일이면. 그리고 이제 일단 경선부터 해야죠. 경선 빨리 진행하고 또 이제 대선에 어떤 레이스를 위한 또 선거전이 펼쳐질 텐데, 자, 그때까지 뭐 저출산 이런 얘기는 거의 매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의 근데 오를 시간이 좀 모자란다는 게 좀 단점으로 봐요. 그래서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15,000원까지는. 자, 그리고 매수 타점은 양봉에서 따라잡기가 조금 불안정은 한다는 거. 오늘 시장이 원체 좋지 않아서 자, 근데 이제 시장도 알아서 아래 꼬리는 달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워낙 많이 낮게 출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좀 어느 정도는 반등을 이제 낙폭을 줄일 텐데, 삼성전자 보시면 아래 꼬리 조금씩 달고 있죠. 삼성전자 아래 꼬리 다는 시점이 지금 살살살살 닿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가는 뭐 9시경에 초반이었기 때문에 뭐 저가 마감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삼성전자 쪽으로 어쨌든 저가 메리트에 매수세가 온다면 테마주들은 어때요? 윗꼬리 달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뭐 이미 상간 애들은 강상인 애들은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풀리지는 않을 건데 조금 주춤한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꿈비가 오늘 상한가 다시 안착하느냐. 근데 시장에 큰 진전이 없으면 다시 안착할 가능성이 높죠. 자, 꿈비는 제가 이제 주말에 여기 말씀드렸죠. 살짝 19,000원, 20,000원 여기까지는 갈 거다. 분명히. 시간이 많진 않아요. 왜 매일 오르진 못하니까. 눌리는 시간도 있으니까. 자, 근데 에르코스는 이건 변수죠. 얘는 뭐 신규 상장이라 얼마 더 쏠지는 모릅니다. 얘는 어차피 지금 이제부터 계속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자, 아가방 컴퍼니는 기존의 강자긴 하지만 다른 애들보다 분명히 무겁긴 하다. 그래도 한번 슬쩍 15,000원 정도는 근처까지는 가줄 여력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정치인 관련주는 정책주 그리고 인맥주가 있습니다. 인맥주는 폭발성은 좋습니다. 막 올라가요. 근데 인맥은 하다가 만약에 한동훈이다, 샀어요. 근데 경선에서 홀랑 떨어져요. 그럼 이제 하한가죠. 이재명주 경선 돌파가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대신 어때요? 불안정하죠. 왜? 이미 재료가 노출되고 거의 확실하니까. 근데 정책주는 무난하다는 거. 무난하다는 거. 이제 정책주도 눌림이 언제 오냐? 새로운 정책 막강한 게 나올 때. 그럴 때 또 막강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뭐 1인 1가구 뭐 공기청정기를 놔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그런 테마는 나올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하는 거예요. 그럼 위닉스가 막 올라갔다. 그러면 또 수급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고려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출산 테마는 여야당 할 거 없이 공통되는 공통 분모는 분명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3일선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일단 15,000원까지 설정하겠습니다. 자, 정치인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뭐 대선이 됐던 뭐 총선이 됐던 그리고 새로운 뭐 어떤 정치적 인재가 떠올랐을 때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죠. 자, 인맥 관련주도 있고 정책 관련주도 있는데 또 정치인 관련주들이 또 폭등하면 굉장히 폭등을 합니다. 반면에 또 떨어질 때는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한번 추세가 꺾이면 상당히 오랜 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 정치인 관련 매매해서 제가 두 가지 무료 혜택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실시간으로 매수 포인트 관리해 드리고요. 그 히든 정보들, 그리고 주가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은 뉴스들, 그 기업 개별 자료들 있죠. 이런 것들 챙겨 드리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일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 이 방에서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주도주들 그리고 급등주들 매매 가이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제일 좋아하시는 무료 추천주 제가 챙겨 드릴 텐데요.
자,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함께 하면서 뭐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하는데 아직 손절 종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드리면서 제가 전부 다 수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보통 평균적으로 저는 4주 정도 잡고 하고 있고요. 뭐 2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6주. 그거는 이제 더 많이 올랐을 때요. 평균적으로 5, 60% 이상 수익을 내고요. 뭐 추세 돌파하면 110도 나오고 330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20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건 단기죠. 2주 안에 끝내는 거. 아닐 땐 바로 또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 드릴 텐데 저한테 문자 한 통 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주시면 돼요. 제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8011-0017이고 자, 여기로 정치인 관련 주니까 정치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세요. 편하게. 그럼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